우리 저번에 재테크 했던 게 조회수가 좀 잘 나왔잖아요. 원희도 그 재테크 영상 편집하면서도 재밌다고도 해주셨고, 그래서 재테크 관련된 얘기. 사실은 요새 부동산 시장이 전 엄청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들어가기에는 부동산이 더 낫긴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원희가 제가 부동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다 라고 해서 제가 부동산 제일 처음에 했던 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시작한 게 경매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경매를 넘어온 거를 법원에서 경매 집행을 하게 되고, 그 집행한 거에 사람들이 입찰 방식으로 내면 가장 높은 순위인 사람한테 그 집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경매의 장점 뭘까요? 싸게 살 수 있다.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다. 사실 끝입니다. 그게 제일 근데 중요하기도 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거. 저는 처음에 경매를 배우게 된 계기가 싸게 살 수 있지만 초기 자금도 많이 안 들어간다. 왜냐면 그 경매의 최저가의 10%만 내면 됐거든요. 1억짜리를 산다고 치면 얼마를 내면 되죠? 그렇죠. 1,000만 원을 있으면은 일단은 낙찰은 받을 수 있다. 낙찰을 안 받으면 사실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볼 만한 싸움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 뒤에 이제 뭐 경락잔금 대출이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그 집을 취득을 하고, 그 뒤에 뭐 팔던지 월세를 주던지 전세를 주던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제가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던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의 소촌동에 설화 3차 거를 받았어요. 8,100만 원짜리를 한번 유찰이 돼서 5,67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7,281만 원에 받았습니다. 이게 입찰이 8명이 들어왔었고 낙찰자 이땡땡이 접니다. 그리고 59.7평방미터고 주거용이고, 이거를 얼마에 팔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겁니다. 10월 16일에 경매에 7,281만 원에 샀죠. 이제 국가에게 샀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2개월 뒤에 여기 있죠? 101동 8층 8,9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걸로만 보면 한 1,600만 원 정도 차익이죠. 네, 이렇게 했고 뭐 부가적인 거 다 빼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갔냐면, 처음에 5,670만 원이잖아요. 보증금이 567만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를요? 네, 여기 보증금 보면은 567만 원을 넣으면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7,281만 원을 냈던 거고, 여기 가격을 했어요. 일단 시세 조사를 했었을 때 8,500 이상은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떼서 1,000만 원 정도는 남길 수 있는 가격으로 한번 해보자. 왜냐면 왔다 갔다에 대한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했었던 게 이 가격이었고,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왔고,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좀 재밌었던 게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한 회찰 후기가 블로그를 올리셨더라고요. 그 블로거를 좀 보면서 또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입찰한 물건 총 8명이 입찰했고 낙찰 퍼센테이지가 한 90% 정도로 이분은 보신 거죠. 최고가 낙찰 받으신 분은 30대 젊은 남성, 이때 20대였는데 30대를 보시더라고요. 해당 물건의 90% 육박하는 낙찰 금액은 투자로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물건이었고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했죠. 이런 건 투자자 입장에서 이길 수 없죠 라고 했지만 저도 투자자였죠. 이분은 이제 90%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셨지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낙찰이 7,281만 원에 받았잖아요. 근데 이 감정가가 8,100만 원이었단 말이죠. 감정가? 네, 감정가의 90%를 본 거예요. 이분들은 이 감정가가 그대로 믿은 거죠.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 이제 가압류가 이때 들어가고, 이미 경매가 20년 4월 6일에 들어갑니다. 그럼 경매가 이때 이제 그럼 이때 시점이랑 지금 우리가 2020년 10월 16일에 또 시점이랑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급락이든 급등이든 아니면 그 유지가 되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을 실질적인 시세 조사를 안 하고 갔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때 지금 팔렸던 것들을 보게 되면 7월 21일에 8,350만 원, 1월 5일에 8,300만 원, 9년도 11월에는 9,000만 원 이렇게 팔렸잖아요. 딱 봐도 8,100만 원보다는 더 높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갔었을 때는 집이 생각보다 깨끗하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이때에 돈을 다 내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결과적으로 500만 원만 들어갔지만 뒤에 경매 낙찰 잔금 대출이 줄여서 경락 잔금 대출이거든요. 그 경락 잔금을 이 감정가의 80%를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럼 8864, 그럼 6,400 정도를 받고 여기다가 6,400을 빼면 한 800만 원 남잖아요. 그럼 800만 원은 그냥 제 돈 내고 산 거죠, 이 집을.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또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다 일일이 손으로 다이소 가가지고 청소용품 사가지고 딱
해서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진을 찍어야 우리가 부동산한테 쫙 뿌릴 수가 있어요. 쭉쭉 그런 식으로. 이게 일부러 광각으로 찍었어요. 좀 넓어 보이게 하려고. 우리 입장에서는 잘 팔려야 되니까 광각으로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청소 깔끔하게 됐고, 여기도 이제 고양이가 살아가지고 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안방이었고, 여기가 서브방인가? 그렇고 이제 우리는 내놔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쫙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팔렸죠.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첫 부동산 투자는 이걸로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7,280만 원에 사서 8,900만 원에 팔고, 투자금은 한 8,9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뭐 양도세 빼고 이것저것 빼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긴 했거든요. 투자 수익률은 꽤 괜찮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때 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게 첫 부동산 투자를 하긴 했지만 경매에 들어갔던 게 사실 싸게 사기 위해서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와서 보면은 좀 보유를 하더라도 오를 곳을 사서 더 싸게 사는 거를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경매를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근데 어느 곳에 가냐면, 제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오를 것 같은 지역이 있어요. 오를 것 같은 지역에 가서 그 아파트 단지들에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선점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경매건이 있으면 먼저 경매를 먼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경매로 더 싼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경매 들어갈 필요 없이 경매 그냥 들어가는 거죠. 경매는 하나의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남겨두고, 경매를 배우는 게 좀 괜찮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거는 이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려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이거 경매 했었을 때 좀 운이 좋아서 사실 잘 된 거고, 만약에 운이 나빴으면 내가 7,281만 원을 사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부동산의 흐름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뒤에 경매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경매 공부를 먼저 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된다. 급락 시기가 오면 팔리지도 않고 수요도 없어서 별로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좀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공부를 좀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경매를 갖고 가는 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처음에 한 투자금 한 6, 700 가지고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궁금한 점 있나요? 지금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때 가능했던 거는 단기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2년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2년 미만한테는 차익의 40%를 줘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 이내는 70%, 1년이랑 2년 사이는 60%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신에 뭐 한 300만 원만 남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죠. 충분히 300만 원은 충분히 남습니다. 한 번에. 대신 많이 남지 않는다. 예전에 막 1,000만 원 이렇게 남지 않는다. 지금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영상은 성취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뭐 틀릴 수는 없고 맞을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는 법이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빠이염.